질문해야 되는 문제들 체크 좀 합시다. 한 바퀴 돌아볼 테니까 안 되는 것들 검토 좀 하고 상태 좀 보자. 지금 좀 해봤어? 손목 쳐줘. 마지막부터 쳐줘 좀 해줘. 아 뒤에도 좀 해줘. 뒤에도 안 했어. 시간이 좀 해봐. 이야기부터 좀 많이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 초점 조정하고 해보고 체크를 자꾸 해봐서 수준을 좀 챙겨. 이야기 때문에 선생님도 좀 해봤어. 아니 광양 1등이면 광양 1등이면 가져오고 응? 아니 이것도 해야지. 그럼 원래 NCH가 안 나와서 어쩌지? 이거만 하면 돼.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건 여기서 해보고 최초 뒤에서 뭐 이렇게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좀 번호 얘기 좀 해줘. 책 뽑자. 숙소 좀 신경 써야지. 네, 시원. 왜 안 해? 얘도 숙제 안 하는 거 보실 겁니다. 그럼 이해가 어떻게? 방학 때 무조건 이렇게 야, 너 자꾸 다음 과정에 대한 걸 너무 미루는 경향이 있어. 너무 싫어. 아니 그럼 영상을 또 찍고 근데 오늘은 수트는 말이야. 그럼 수트를 수트가 좀 썼어야 되는 거 같아. 원래 항상 그렇게 썼잖아. 아니 시험이 아니라 항상 우리 금요일마다 저기 수트가 시험 봤어. 세트로 그러니까 그러면 시험아 나 같으면 토요일에 와가지고 수트 지문 좀 개념 적용이고 하달 맞춰서 옛날 영상에 썼던 거 그런 거 와서 교육을 해주지. 우리도 안 맞춰서 선생님 어땠어? 응. 이건 왜 안 돼? 이건 왜 안 돼? 내가 얘기를 똑바로 안 했구나. 아니 근데 수토 얘기 하지 않았었어. 수토 해놓고. 그렇지. 없어야지. 더 채워봐. 오케이? 채워봐. 아니 그래도 수토 너무 많지. 저거 좀 만만한 애 이렇게 많지? 원, 투, 쓰리. 모든 진짜 왜 나는 사과는 왜 안 됐어? 아니 5단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해봐. 그거 오지 않았어? 그치? 그럼 얘기를 해봐. 야 저기 내가 카톡에다가 얘기 안 했었나 혹시? 숙제 어디라고? 얘기했어 안 해? 야 내가 불안하니까 막 2중 3중으로 얘기하잖아. 까먹을까. 야 오늘 이거 수업할 수 있냐? 숙제 해원해가 별로 없는. 잠깐만 얘는 또 뭐야? 코스 좀 뭐. 아니 오늘 수업할 수 있는
그거는 맞아? 어떡하냐? 응? 4단원도 안 돼 있어. 이건 전에 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해? 안 하는 거 같은데? 야, 누가 봐도 안 하는 거지. 4랑 5가 다 비었는데. 공부 좀 해! 아, 씨, 정상적인 애가 지금. 가만 있어. 야, 그래, 야, 얘는 씨 깔끔하네. 아, 뒤에 좀 안 있구나. 그래도 씨 앞에라도 내가 하기라도 했지, 그래도. 진문학교도 좀 체크해봤어? 이런 거? 야,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3명밖에 없어. 내일 와서 교재라도 좀 채워야 된다. 어떻게 해? 숙제가 안 되는데. 숙제가 안 되면 어떡해? 이대로 가면 망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야. 야, 지금 어제 오늘 쌤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2학기 교재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 그 다음 학기 교재. 저기 의치대반이랑 그 위에 상위반 있잖아. 교재 되게 세게 들어가. 뭐 모고 교재 들어가는 반도 있고 수능 특강 들어가는 반도 있어. 근데 지금 적어도 이 정도는 소화를 해야 되잖아. 너네 어떡하려고 그래, 여름에. 그냥 여름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공부량을 전체적으로 좀 늘려봐. 오늘 뭐 너네 그 기말 범위는 개념이라도 한번 좀 읽어본 거 맞아? 아직 시험지 검토를 못했는데. 공부량을 좀 늘려봐. 오늘 일단은 숙제 비는 친구들은 내일 좀 불러가지고 숙제라도 좀 채우는 걸로 합시다. 다른 거 몰라. 교재 상태가 지금 너무 엉망인데 어떻게 해야 되니?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시험도 다 끝났잖아. 시험 끝난 지 한 일주일 됐으면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풀어줄 거야? 이제는 좀 조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응? 정신 차릴 때가 좀 된 거 아니야? 일주일 지났는데? 야, 아빠랑 세번에서 질문해가지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질문 나오는 거 먼저 싹 봤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그냥 직선에서 골라가지고 몇 개 풀어볼게요. 시윤이도 내일 와가지고 수투 개념이라도 좀 물어봐. 설명해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도 아무나 나도 모른다. 저기, 잠깐만. 4단원부터 혹시 더 질문할 거 좀 있니? 혹시라도. 4단원부터 질문할 거 있으면 한 번 더 질문 받고요. 없으면 5단원 가는 걸로 할게요. 혹시 4단원에서 질문할 거 한 번 있어? 한 번만 질문 더 받자. 있으면 얘기해. 259번이요. 또 4단원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한 번만 더 받고요. 없으면 5단원 가려고. 66번이요? 67번이요? 여기는 딱 봐도 많이 어려운데 뭐 다른 건 없어요? 4단원에서? 한 장 넘겨서 5단원에서 안 되는 거 좀 다 얘기해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기왕이. 그러니까 5단원에서 안 되는 거 얘기해봐요. 질문 먼저 좀 받아줄게. 진이도 좀 얘기해봐.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했죠? 300 뭐? 300이요? 계속 해봐. 311 311? 310?
다음에 저기 진영은 아니 효준이는 왜 얘기해? 얘기해. 37 또? 다른 거 없니? 318 계속해. 또? 잠깐만 300 22 또? 315 또? 326 326 17 327 또? 3 이거 많이 나와. 17은 여기 있어. 이거 하면 되겠다. 또 있어? 330 332 일단은 체크만 좀 해보자. 332 다른 거 아니고 어차피 지금 질문할 내가 없었어. 332 다른 거 또 있어요? 다른 거 없으면 일단 이거 갑시다. 이거 갈게요. 259번부터 좀 보면 되는 거지.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 259번. 읽어봐. 야, 시간 조금씩 줄 테니까, 야, 문제 이렇게 막 세팅하는데 시간 좀 걸리잖아. 빨리빨리 읽어봐. 천천히 하나씩 공략을 해보자. 자, 일단은 259번. 저거를 직접 구하는 건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진짜 서로 막 빼가지고, 이것도 막 서로 빼가지고, 이 값의 뭐 범위를 구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워. 그렇게 못해. 이게 x1, x2가 0부터 3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3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1, 2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힌다는 얘기야. 어딘지 모르지. 이게 사실 1이 큰지 2가 큰지도 모르는 거지, 그치? 뭐 1이 큰지 2가 큰지 모르는데 아무튼 1, 2가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거는 모양을 좀 잘 봐줘야 되는데 요게 평균 변화율로 이제 눈에 들어오니 문제 써있기도 하네. 평균 변화율로 이제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평균값의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있을 때 미분이 가능할 정도로 부드러운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성분을 하나 잡는단 말이야. 그럼 이 점 잡고 이 점 잡아서 이 노란색 기울기랑 똑같은 평행한 접선을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평균값의 정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F'T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F'T. 근데 물론 이제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는 건데 T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상 X1이 더 왼쪽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프라임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프라임의 평균값의 정의를 활용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프라임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미분을 좀 쳐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t가 가만있어 보자.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x1이랑 x2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x1이랑 x2 사이에 t가 들어갔는데 x1, 2가 0이랑 3 사이에 끼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맞지? 그치? x1, 2가 0이랑 3 사이에 끼는 거 맞나? 그래서 얘는 프라임의 범위를 원하는 건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 범위에 있는 저 f 프라임의 범위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f 프라임이 지금 보면 이제 유자포물선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자포물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칭축 따져야 되고, 대칭축이 지금 1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0부터 3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3이고, 그래서 이때가 최소고 이때가 최대가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최소는 지금 포함이 되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3까지는 못 가거든, t가. 맞지? 좀 조심해야 된다. 양극점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뚫리는 거. 이게 3은 또 안 돼. 3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래서 잠깐만, 끝났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요거의 범위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은 포함을 하니까 여기 닫힌 구간으로 생각하는 게 맞고, 3은 이제 안 되잖아요. 끝점이라서.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지. 맞나?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3은 빼주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6번이요. 수능 기출. 자, 한번 가봅시다. gx가 주어져 있고, 저기 이렇게 뭐 나와 있고. G2랑 G'2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선을 구하라는 게 사실 G2도 물어보는 거고, 기울기도 알아야 되니까 G'2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거 두 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맞아. 간만에 수트하는 거라서 또 감각이 좀 많이 묻어졌을 것 같은데, 시원아 잘 따라와봐. 영문의 영문을 눈에 들어봐. 시원아 이름을 불러야지만 그제서야 집중을 하고. 미치겠다 진짜. 야, 내가 혼자서 하면 그냥 원맨 쇼밖에 안 되는 거고, 이름을 불러야지만 그때서야 집중해. 영문의 영문 눈에 들어보니? 그러면 영문의 영문이니까 나만 열린다 이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게 GX잖아. 그럼 여기다가 2를 갖다가 넣으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나? 지금 따라하는 거 맞죠? 그럼 F2는 얼마니? 1인가요? F2는 1 맞지? 근데 지금 F2랑 가만있어. F2랑 G2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거 하나는 구했어. 여기까지 나오다 이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G'2를 구해야 되는데, 부담 어떡하지?
얘들아 F2랑 G2랑 지금 서로 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 새롭게 H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미분계수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 사실 쟤를 미분계수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H를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하면 야 이렇게 H를 자 따라가야 된다. H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지. 맞니? 눈에 들어오니? 잘 봐봐.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가 이제 2로 가는데 h2가 0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이렇게? 그럼 얘는 이거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더라? 간만에 해서 다 까먹었어요. 어떡하냐 이거. 이 학기가. 아니 나 지금 기말고사도 걱정해야 되는데 이 학기를 벌써 걱정해야 되나? 이게 뭐지? 그치,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래서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h 프라임 2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h를 때리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거니까 이거거든. 그래서 얘가 2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다 끝난 것 같아. f 프라임 2만 구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야 잠깐만. 이걸 이제 한번 써볼게. 자 이거를 미분해보자. 자 쟤를 미분하면 자 거의 끝났습니다. 쟤를 미분해봐. 미분할 때는 항상 공미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고배 미분법 이런 거는 기억나? 곰미분 기억나니?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붙이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붙이고 이런 거 기억나야 되는데 고배 미분법. 그 다음에 시훈아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시훈아. x에다가 2를 넣어야지. G'2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해봐. G'2고요. 야 이 학기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지 않나? 맞죠? 그럼 끝난 거 같은데? 얘가 1이잖아. 얘가 1이. 그러면 F'2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 G'2는 12에다가 돌려서 들어가면 이 정도쯤? 맞아요? 글씨가 안 보이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거를 갖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갖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는요 얼마 나오지? 마사가 나오니? 아닌가? 아무튼 이거 계산하면 돼. 마사 나온다.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너네 할 수 있잖아 이제. 근데 H''이면 왜 B'만 G''? 뭐라고? 그 식으로 H를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H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이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이거 아니야? 이게 미분이지.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그냥 그대로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니까. 너네 2를 넣으니까 이거 되는 거죠. 너네 2학기 때 얘들아 그 얘기 좀 할게요. 야 너네 2학기 때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 회의했거든. 어저께 회의했는데 미적분이 열립니다. 미적분 특강 열립니다. 특강이 2개가 열려요.
그러니까 개념이 열리고 심한 문제풀이가 열리는데 너네 대부분 미적분을 해야 되지 않아? 여기에서 확통으로 가는 사람이 있니 혹시? 거의 없을걸? 확통하는 사람이 있니 혹시? 뭐 선택 과목, 이거 뭐 수능 선택 과목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확통을 뭐 할 수도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미적분을 할 거라면 여름에 특강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아예 하지를 말야 된다. 할 거면 특강을 들으라. 성현이는 해봐서 알겠지만 미적분 많이 어렵지. 야 애들한테 한 가지 좀 해줘봐서. 너 미적분 공부한 소감이 어때? 아 빨리 한번 해봐. 아직도 잘 모르겠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번 해야지. 애들한테 들리게. 여러 번 해야 잘할 수 있어. 야 지금 너네도 알겠지만 성현이가 되게 감각이 좋잖아. 수학적으로. 근데 성현이 입에서 지금 저 얘기가 나온다고. 성현이 입에서도 지금 저 얘기가 나온다. 쉽지 않아. 단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공식이 막 10개씩 나온다고. 사코드, 코사코드 해가지고. 10개씩 나오는 거지. 진짜 뻥이야. 진짜. 미친다고 사람이. 미적분을 할 거면 여름에 들어가는 게 맞아. 그게 마지노선이야. 만약에 미적분을 할 건데 겨울방학이 하잖아? 열에 9은 재수합니다. 미리 얘기할게. 너네도 알겠지만 난 항상 미리 얘기하지 않아. 작년부터 그랬잖아. 난 항상 미리 얘기하지. 미적분 들어갈 거면 여름에 하는 게 없다. 근데 미적분을 하려면 수투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놨어야 돼. 수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미적분을 하는 거는 모래성 쌓는 거랑 똑같은 거. 성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 좀 알잖아. 수투 안 하는 상태, 그러니까 수투를 많이 망각한 상태에서 미적분 들어가는 거 상상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해. 그치. 지금 나랑 성현이랑 짜고 치는 거 아니거든. 진짜로 그렇거든. 저기 267번은 잠깐만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한 문제 빼고 다음 거 먼저 볼게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267번. 저 다 못합니다. 지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한 개만 빼고 그냥 슬퍼분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다 못할 거. 1시간 남았는데 다 할 자신이 없어. 일단은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하겠지만 일단은 넘기고 다른 거 먼저 하자. 300번 봐 차라리. 너무 오래 걸리는 것좀 못 되겠습니다. 차라리 뒤에 유형 문제를 더 풀어보자. 자, 300번이요. 지금 수투 교재를 막 수능 특강으로 한다는 반도 있고 나는 고쟁이 하고 싶다고 했어. 그 정도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야, 근데 너네 여름에 저기 수투랑 미적분을 같이 하겠다. 정규 수업에서는 수투하고 특강에서는 미적분. 각오를 좀 많이 해야겠네. 자, 일단 문제 좀 이렇게 풀어보자. 이거 사실 1학년 때도 이런 유의 개념을 보기를 했었거든요. 300번. 자, 부등식 설명 좀 해줄게요.
간단히 설명해 줄게. 자, 지금 배우는 망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줄게. 잘 들어. 자, 이렇게 생각해봐. 전에도 이제 했었던 설명인데 한 번 더 해줄게. 야, 만약에 여기 반이 있잖아. 우리 반의 모든 학생들은 키가 2m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대. 그거 어떻게 보여주죠? 가장 큰 놈 데려가서 그 놈 키가 2m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반의 모든 학생들은 키가 뭐 예컨대 15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럼 가장 작은 애를 데려와서 걔의 키가 15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게임이 끝나지. 그러면은 이런 거 좀 봐봐. 자, 만약에 이런 명제가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fx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대. 예를 들어서 이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치, 미니멈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미니멈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미니멈을 끌고 들어와서 미니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야.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몇 개만 해볼게. fx가 만약에 1보다 작거나 같대.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해? 진유야? 야, 지금 어떻게 할래? 원리가 똑같은데? 빨리? F에 최대값이 그렇지. 맥시멈을 끌고 들어오는 거지. 맥시멈을 끌고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얘들아, 이 문제에서는 x1이랑 x2가 다르잖아.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 자, 야,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잘 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라고 얘기를 할 때랑 모든 실수 x12에 대해서 이거라고 얘기를 할 때 차이점이 뭐야? 설명할 수 있니?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1학년 때도 했었는데 설명해봐. 1번과 2번의 차이점에 대해서 빨리 설명해봐. 할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내가 아니야. 뭐가 달라? 1번은 그냥 모든 경우에서 fx가 gx 이상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서 fx가 gx가 크다. 모든 것들은 차이점 아니야. 설명해줄게. 봐봐. 얘는 동일 선상의 x야. 잘 봐야 돼. 동일 선상의 x고 얘는 x1 플러스로 지멋대로 노는 거야. 다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잘 봐. 야, 이게 f야.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게 g야. 그러면 f는 언제나 g보다 크지. 맞지? 뭐냐면 이게 동일 선상에 이 똑같은 세로 라인에 대해서 초록이 주황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는 거고, 이거 설명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걸 원하는 거고, 2번은 뭔데? 2번에서는 이게 안 먹히니? 이게 안 먹히지. 왜냐면 x1가 다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fx1이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점이 gx2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동일 선상의 x가 아니라고. x1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면 2번이 성립하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극소극대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렇지.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게. 경계선을 만든다고. 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봐봐. 야, F가 이렇게 생겼어. 자, F가 이렇게 생겼어. G가 이렇게 생겼어. 야, G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F에서 아무리 작은 점을 잡고 G에서 암만 큰 점을 잡아도 F가 무조건 크죠. 둘 사이에 경계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랑 다른 거잖아, 상황이. 이게 납득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랑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F팩이 G에 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짓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더 크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보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랑 1번이랑은 다른 거라고요. 자, 우리 이제 실제로 풀어볼게요. 야, 이거는 쉽지? 맥시멈 끌고 들어와. 아, 잠깐만 먹었어. 저기 함수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와? 최대 최소는 항상 어디에서 나오지? 극대 극소. 야, 따라해봐. 극대 극소와 양극값. 극대 극소와 양극값. 이거 머리에 넣어야 된다. 극대 극소와 양극값 끝값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 나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 예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설명 다시 해줄까? 안 해줘도 괜찮아. 극대 극소와 양극값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잠깐만. 야, GX에서 얘는 그냥 2차 함수니까 그냥 이거 해도 되거든. 그래,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냥 20해도 되잖아. 그래서 GX의 최대가 K 더하기 4가 나오지. 그래서 F의 미니멈 찾아가지고 얘보다 큰 쪽으로 가주면 돼. F의 미니멈. 납득이 돼? 그러면은 F의 미니멈이니까 저거 미분 쳐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F 프라임이요. 이렇게 나오고요. 아이고. F 프라임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더블 모양. 그래서 F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찾아서 둘 중에 더 작은 거로 골라주면 되거든. 맞냐? 여기가 이제 급소면서 동시에 최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야. 야, 근데 솔직히 풀마 1을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지 않아? 이거 1려도 똑같이 나오지. 왜냐하면 저분이 우함수니까. 우함수 아니냐? y축 코팅이잖아. 풀마 1을 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지 않아? 우함수, 짝수, 차수. 그래서 두 개에서 똑같다고. 그래서 요거 미니멈이 방금 뭐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마삼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계속 풀어볼게. 필요하다 싶으면은 개념 설명도 같이 하면서 좀 설명을 일단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311번이요. 자, 대부분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좀 빨리 읽어보자. 필기도 좀 빨리빨리 하고 정신 차리고 좀 해보자. 자, 요거는 이제 변화율에 관련된 건데 그냥 상황을 좀 분석을 하면 돼. 호수에다가 물을 던지면 당연히 뭐 이제 파동 모양이 생기겠지. 그럼 그게 이제 이렇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판으로. 그러니까 돌멩이를 이렇게 던졌다고 가정하자고. 그럼 여기에 이제 센터가 있을 거 아니야? 원판이니까.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2초씩, 몇 초 12cm가 길어지네. 그러면 그냥 이 길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반지름이라고 뭉친 반지름을 뭐라 잡을래? 12t. 그렇지, 12t 잘했어. 그러면 다 푼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얘네가 원하는 게 넓이니까 ST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얘가 파이 r 제곱이니까 이건가? 맞지? 이렇게 나오겠죠. 순위 이거 따라오고. 그러면 미분을 한번 쳐. 그러면 야, 다 폈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3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쉽지 않아. 다시 설명할게. 미분 계수의 뜻이 뭐죠? 그래서 미분 계수가 뭐야?
접선의 귤. 또 얘들아, 미분 계수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자, 하나씩 설명을 좀 해줄게요. 첫 번째가 그래프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물체가 움직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프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라이프니츠가 처음에 생각한 거야.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얘는 이거 라이프니츠 거예요. 라이프니츠 거고, 물체가 움직이는 거는 뭐 유명한 게 있잖아.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거, 그렇지?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거 뉴턴 아니야? 뉴턴이 이제 움직임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 근데 그래프 관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방금 윤호가 말한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래프 관점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근데 이거를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속도, 가속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바로 물체의 움직임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거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은 물론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의 변화율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이게 원의 넓이를 함수로 잡은 거니까 넓이의 변화율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접선의 기울기도 있고 변화율도. 둘 다 알아두셔. 자, 일단 계속 한번 가봅시다. 310번은요. 필요한 개념을 하나씩 좀 더 붙여줄게. 너네, 야, 너 이제 2학년이라서 가만 있어봐. 물리 조금 하지 않냐? 등가속도 운동 같은 거 하지 않니? 그러면 310번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등가속도 운동 배웠어, 안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가속도가 일정은 등가속도. 자, 보세요. 야, 잠깐만. 이게 지금 높이지. 높이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위치가 되는 거거든.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 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봤을 때 이겁니다. 위치가 있고요. 속도가 있고요. 가속도가 있잖아. 내용이 좀 연결되는 건데 이거 전에도 설명했던 거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지. 일단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거다. 그 다음에 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돼? 위치가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위치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인데 그냥 가볍게 위치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다. 위치 변화량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얘를 접붙이면 뭐가 돼? 속도가 나오는 거죠. 기억나?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돌고 도는 관계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동 거리 있잖아. 이동 거리가 나오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속력이 나오는 거야.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을 알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와? 물리 시간에 했을 텐데 가속력이 나오죠. 가속력이 나오면서 이게 돌고 도는 거야. 미분 치면 일로 가고요. 미분 치면 일로 가고 적분 치면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거야. 내용이 다 연결되는 거라고. 야, 이거 이차함수잖아. 그래서 솔직히 미적분 몰라도 풀 수 있어. 완전 제곱만 하면 다 나오니까.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미분 안 하고 풀어볼게. 미분 안 하고, 잘 봐. 미분 안 하고 풀어볼게. 첫 번째, 야, 이거 근데 미분 안 하고 풉니다. 중상 방법으로 풀어볼게. 그러면 높이 함수가 HT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인다. 그러면 이게 붙나? 맞지? 이게 붙겠지. 그러면 최고점의 높이는 그냥 h라고 하면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근데 최고점의 높이가 20은 돼야 되는 거잖아. 안만 못해도.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 이게 정확히 상황의 방법을 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보여줄게. 두 번째 방법은 봐봐. 미분을 쓸게요. 근데 미분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HT가 이렇게 생겼겠지. HT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차함수잖아. 여기가 대칭축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완전적으로 해도 되지만 얘가 극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쟤를 미분을 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극대가 10분의 A에서 나오지.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 똑같은 게 봐봐. 야 10분의 A 맞지? 완전적으로 해도 어차피 10분의 A에서 극대 나오는 건 마찬가지야. 그거를 그냥 미분으로 빠르게 했을 뿐이지. 이거 납득이 되니?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여줄게. 그래프로 그리는 거 보여줄게. 잘 봐. 물리랑 연동해서 한다. 야, 미분 쳤을 때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 T축이 이렇게 있고요. 중력파 속도를 10이라고 잡은 거야. 그러면 여기 H'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H'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A라고 했으니 처음 속도 A 맞지? 속도가 A라고 했는데 이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겠어? 중력이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맞지? 중력이 밑으로 잡아당기잖아. 그럼 이게 언제 0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때가 0이 되지. 별의별 방법 다 보여주겠습니다. 이때가 0이 되지. 그러면 얘가 10분의 A 맞아? 나는 이 곱하는 것 같은데? 얘는 얼마인데? 이거 A지. 최고점의 높이는 뭐랑 같아, 이거야? 이점의 y 값이 여기에서 뭐랑 같아? 10분의 1. 어. T가 10분의 1. 대입하면. 대입하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들아, 적분의 정의가 뭐죠? 이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이. 신기하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얘랑 완전히 똑같이 나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서 최고점이 나오니까. 이때가 최고점이 되기 때문에 이 넓이만큼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거 삼각형의 넓이잖아. 곱해서 절반 치면은 야, 신기하지 않냐? 방법을 내가 지금 3가지나 보여줬는데 삼각형의 넓이가 이거 맞니?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넘어갈게. 13번. 그러니까 저거를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 좀 개념도 좀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야, 문제 읽어. 혹시 중간에 쉬어야 되나? 얘들아, 지금, 잠깐만. 9시 20분인데, 한 번 쉬어야 되니? 많이 힘드네? 한 번은 쉬어야 되겠지. 우리 저기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좀만 쉴게. 좀만 쉬자. 좀만 쉬자.
수술 못 따르면 여름에 무조건 못해. 여름에 못하면 겨울에 해야 돼. 겨울에 하면 재수해야 돼. 오케이? 학교에서는 미적분이 3학년 때 들어가는 거 맞지? 그치? 어차피 내신을 하려면은 미리 해두고 그거를 생각해서 미리도 해도 그것 때문이라도 미리 하는 게 낫지 않냐? 오늘 학교 내신에서 3학년 내신부터 미적분 나오는 거 확실하지? 아니 그럼 너가 알 거 아니야? 너네 학교니까. 응. 알아?
자, 푸는 데까지 또 풀어보자. (313번) 한번 풀어봐. (13번) 갈까? 자, 13번이요. 키가 1m 60. 가로등이 있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근데 얘가 이제 당연히 앞쪽으로 걸어갈 거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걸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림자 길이 변화율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길이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요 길이를 원하는 거거든. 여기 길이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럼 되는 거죠. 그럼 미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간 중학교 수학인데 비례식이야. 그리고 1.6의 3배가 2.8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확히 말하면 1대 3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설명이 좀 납득이 돼요. 그럼 얘가 1대 3이잖아. 다시 말하면 1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2대 1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2대 1. 맞죠? 그래서 이쪽 길이가 2대 1이니까 이렇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납득이 돼? 야, 오늘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저 그림자의 길이를 FT라고 한다면 그림자의 길이가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비례식만 이용하면 되게 쉬워, 얘들아. 여기 지금 2대 1이라고. 2대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미분 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출발한 지 3초가 지났네. 그거는 미분 계수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 정도쯤 쓰면 되겠죠. 맞죠? 옆에 14번. 모의고사 문제. 정삼각형이 있고 매접하는 원이 있고 정삼각형의 각변의 길이가 늘어나. 원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일단 정삼각형의 각변의 길이가 이제 매초 3루트 30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럼 처음에 주어진 길이는 이제 10루트 3이잖아.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길이가 이거인데 3루트 30 늘어난다라고 하거든. 그럼 아무래도 이거를 붙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 맞지? 한변의 길이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판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본 거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 그냥 반지름만 알면 되지 않아? 맞죠? 이거 반지름 어떻게 구하나? 얘들아 이게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거잖아, 상황이. 그래서 이게 외심이면서 동시에 내심이면서 동시에 무게중심이고 수심이고 광심이고 다 되는 거 아닌가? 정삼각형일 때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로 통일이 되고 무게중심도 되고요, 외심도 되고요, 내심도 되고요, 모든 게 다 똑같아.
R이고 여기도 R인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얘도 R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얘가 이제 무게중심까지 된다고. 내심이면서 동시에. 무게중심. 2대 1? 내분죠. 그래서 높이를 이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까? R은 루트 3으로 좀 바꿔줄까? 이렇게 쓰는 게 더 깔끔하네. 이렇게 쓰는 게. 왜 3R이 12 미안해. 잘못 계산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미안. 다시 할게. 착각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미안해. 뻔했어. 뭐를 곱하면 이게 나오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되나? 네. 맞죠? 2분의 루트 3이죠. 쏘리. 다시 합시다. 이분의 루트 3. 루트 3을 안쪽에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R은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넓이니까 보통 S라고 많이 쓰고요. 파이 R 제곱. 여기다가 제곱을 치면은 요 정도쯤 쓰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요 정도쯤. 그럼 된 거 같아. 변화의 길이니까 미분을 한번 쳐주시고. 잠깐만. 이거 미분하는 거 기억나죠? 범미분, 속미분. t 더하기 4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하고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2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속미분까지 해주면 그냥 1이지. 맞죠? 한 변의 길이가 24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잠깐만요. 한 변의 길이가 24 루트 3이 나와요. 그럼 t가 4초인 것 같죠? 맞죠? 맞지 않아?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려면 t가 4초인 거지. 그래서 S 프라임 4. 이 정도쯤 해주면 돼. 됐죠? 된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자. 일단은 되는 대로 하나씩 계속 풀어볼게. 317번도 한번 해볼까? 317번. 자, 317번이요. 자,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더 풀어보자.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보기에서 이제 뭐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는 거 그런 건가? 되게 좀 헷갈리는 거 없어 혹시? 괜찮아?
그럼 이거 할게. 일단은 얘들아 함수 개혁이나 이런 걸 좀 봐줘야 되는데 이제 뭐 극소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3차함수잖아. 그러다 보니까 초록창의 계속도 1이라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S자는 이건 괜찮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X축이랑 만나는 그게 이제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이제 두 점에서 X축이랑 만나는 거. 그러면 얘가 사실 가능성이 이러면서 이렇게 치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게요. 가능성이 이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돼요. 이것도 된다. 근데 알고 있겠지만 얘가 극소지. 그치? 얘가 극소잖아. 그쵸? 근데 분명히 극소가 마이너스 4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얘는 좀 쉬운 따오는 거 맞아. 얘가 마사가 될 수는 없잖아. 진이 지금 집중하는 거 맞냐? 다리도 언제 풀어? 너무 풀어. 언제 풀어? 그렇게 오래 여기가 이제 마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아프진 않지? 마사가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얘가 알파? 뭔가 이런 거를 원하는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좀 납득이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해가 되냐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극소가 이제 마사가 돼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fx를 조금 추론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게 1학년 수학이랑 연동되는 건데 일종의 이제 인수정리를 좀 생각해주면 되거든. 기본적으로 알파랑 베타에서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fx는 이런 애들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fx 맞아. 이런 애들이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알파에서는 접하는 거잖아. 튕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제목을 가져야 돼. 이거 괜찮니? 왜 튕겨야 되니까. 그럼 요거 말고 더 붙일 수 있는 건 없어. 튕기니까 제목을 가져야 되고요. 초록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게 끝이야. 이런 거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극소가 이제 마사니까 뭔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계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 자, 미분하면 해볼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붙이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붙입니다. 그러면 묶어주시고 전개하고 붙여주시고 따라오니? 그러면 따라와야 된다.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극값이 이제 알파에서도 나오는데 하나가 더 나오잖아. 3분의 여기에서도 나오잖아. 극값이 이거 지금 따라오니? 그러니까 다시 알파에서 극값이 나오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극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극소가 이제 마이너스 4라고 하니까 그럼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넣잖아. 다시 좀 어렵겠다. 다시 여기서 극소 나오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을 나와야 된다. 끝났어.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됩니다. 자, 넣어볼게요. 조금 알바를 빼줘야 되니까. 자, 넣어볼게.
이렇게 나오죠. 자세히 보면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뺐을 때 얘랑 모양이 똑같거든. 보이니? 그래서 27분에 4가 나오죠. 3이 3개 있습니다. 27분에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4가 나옵니다. 됐어? 그럼 여기가 알파 빼기 베타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다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다시 뭐 복잡한데? 맞죠?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넣잖아.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게 뭐? 마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파 베타 사이에 바뀌시는 거예요. 세제곱 치면 마이너스 27.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끌어내면은 이제 니은이 맞는 거죠. 맞죠? 니은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기억을 봐봐. 야, 기억은 그냥 요거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래프 프라임 알파가 0인 거 맞잖아. 그래프상 맞지? 알파에서 극대니까 여기서 극대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내가 방금 했지. 니은은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거. 그 다음에 디귿 F0가 16이다.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F0 한번 해보자. F0는 그러니까 이거잖아. 근데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어. 여기 이제 베타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제 16으로 맞춘단 말이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답이 틀렸어.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써가지고 F0를 실제로 구하는 거야. 16으로 맞추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아마 알파 베타가 안 맞을 거야. 실제로. 아씨 너무 어렵나? 네, 너무 어렵냐? 이거 지금 설명 이해가 되는 거 맞아.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즘 많이 어렵긴 한데 괜찮겠어? 프라임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여기가 이제 극소잖아. 여기에서 이제 극소가 나온다. 3분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극소를 마사로 맞춰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니은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디귿은 뭐 별 수 있나? 넣어봐야 되지. F0가 16이라고 하니까 X에다 그냥 0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 들어가는 거. 알파가 뭐가 나오겠지. 그럼 베타도 뭐가 나오고. 그럼 답이 틀렸다. 18번이요. 자, 계속 가자. 한 문제씩 계속 갑니다. 집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얘들아. 수업 때는 내가 한 문제라도 더 풀어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너네가 집에 가서 이걸 안 풀어보면은 얘 지금 의미가 없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야, 이런 거 맞죠?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거. 야, H를 잡는 거. F가 G보다 커야 되잖아. 네, 큰 거지 잡고 빼. 너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범위에서 얘가 양수가 되는 걸 원해.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논리인데 최소값을 끌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데려오는 거야. 그럼 가장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장 작은 놈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거 기호로도 아니 기호로 좀 한번 써볼까? 기호로 좀 한번 써볼게. 자, 기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 있는 H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요것도
이해가 돼? 요 범위의 H 중에 가장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범위가 지금 이거니까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H를 찾아. 그 가장 작은 놈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장 작은 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윤모? 너네 반응 끌어내려고 내가 이름을 몇 번을 부른 거지? 혹시 B 프라임 들어가야지. 프라임 들어가야지. 프라임 들어갈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야,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 프라임 들어가면 쫙. 이게 조금 난감하긴 한데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돼. 쫙. 1항 인수다. 심화 인수분해. 쫙. 그러면 얘는 언제나 필수, 자연수. 근데 얘가 0보다 커 나왔기 때문에 요 뒷부분은 무조건 1보다는 크고 나와야 돼. 그래서 얘랑 얘는 부호 변화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x가 양수라는 제한 조건 하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얘만 신경 쓰면 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H'에 대한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요놈의 부호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H'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얘랑 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마치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리면 된다고.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이 될 거잖아. 그러면 누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 극소. 그래서 최소값이 극소가 되겠죠. H1이 되고. 그래서 양 끝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봐봐. H값이 이거지. H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그치? 그러면 H가 대충 그리면 정확하게 어차피 못 그려. 대충 그리면 약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왜냐면 감소하다 증가한다. 음수일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럼 H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양끝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무조건 극소에서 최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양끝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 지금 우리는 최대를 찾는 게 아니라 최소를 찾는 거잖아. 한 문제만 더 풀고 뭐 끝을 내는 거 합시다. 22번은 오래 걸리잖아. 어려운 거죠. 16번이요? 저 10번 16번 56번이 되면 있으면 아 그래 그냥 얘기를 하면 끝내자. 한 문제 푸는 게 뭐 의미가 있겠니? 잠시만요. 잠깐만 지금 빨리 적으니까는 얘기만 좀 볼게요. 잠깐만 얘기만 하고 끝내자. 일단 오늘 고생 많았고 잠깐만 얘기를 해요. 그 숙제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숙제는
야, 너네 지금 N2H 삼각함수까지는 풀어온 거 아니야? 그치? N2H 삼각함수까지는 풀어온 거 아니야? 70문제 정도 풀어오고 있어. 보니까 등차랑 분기 문제가 한 100문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그마 전에 등차랑 분기가 100문제 정도 돼. 월요일 날까지 가능하겠어? 등차 분기까지. 너무 많이? 그러니까 170번 정도까지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등차랑 분기가 100문제 정도 됐는데 가능하겠냐? 빨리빨리 나가고 그냥 끝내버리면 모국에서 나가야지. 어디까지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월요일날 N2H 하나만 해봤다 치 이모 얘기해 어디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170번 정도가 등차되고 성현 어디까지 가능해? 일단 그냥 풀어오세요. 내가 뽑아줄게. 그게 이거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월요일 날은 삼각함수 질문 먼저 다 받아주고요. 삼각함수 질문 다 풀어온 거는 맞아. 삼각함수 질문 다 받아주고요. 등차랑 등비 개념 정리 한번 싹 해줄게. 너네 잠깐만 개념 정리 한번 해주긴 해야 되지. 등차랑 등비. 좀 아리송하지 않아? 괜찮니? 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든지 괜찮은 거 맞아? 얘기를 조금만 해봐. 너네한테 맞춰서 하려고 그래 지금. 진이는 어떤데? 그러니까 개념 좀 다 기억나? 등차 등비. 그냥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줄까? 그냥 좀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정도? 그러니까 세세하게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 좀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일단은 삼각함수 질문 먼저 다 받아주고 등차랑 등비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정리 한번 싹 해주고 남는 시간은 다 등차랑 등비 문제 푸는 걸로 좀 합시다. 170번? 근데 지금 너무 심한 게 너네가 숙제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거든. 야, 150번 정도 줄이면 가능하니? 이게 성현 어떻게 생각해? 20문제 그럼 몇 문제까지 할 수 있어? 170 그냥? 시험 가능해? 그럼 몇 번까지 해야 돼? 빨리 얘기해. 70번부터 수열이라고. 이거 몇 번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130번까지는 가능하니? 그러면 회의 가능해? 130번으로 합시다. 그리고 저기 내일 못 오는 친구는 어쩔 수 없는데 와서 수트 교수 좀 뵙고 특히 시온이랑 오늘 숙제 안 하는 친구 지연이도 수트 교수 좀 뵙고 헤이! 수트 교재 메꾸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130번? 방금? 130이라고 했죠? 나 지금 어머니 기다려서 아니야? 그 집에 어떻게 가? 차 타고 가? 그러니까 그 버스로? 차 타고. 지금 어머니 오신다고?